전번 시간에 수삼음경과 수삼양경의 오유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족삼음경과 족삼양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족삼음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족삼음경은 족태음 신경이 있죠. 족태음 신경이 있고 족소음, 족태음 비경이 있지. 족태음 비경이 있고 족소음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족걸음 간경이 있다. 족태음 비경은 은벽에서 시작하는 거야. 조각근 엄지발가락의 조각근 안쪽에서 은벽이 시작하여,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모부 발제부 부위에 태도, 그 다음에 중족골이 이렇게 있는데, 중족골이 앞으로 쫙 이렇게 손을 밀었을 때 그을린 지점, 태백. 그 다음에 상구는 이 발목에 정경굴근 안쪽, 이 점이 상구야. 그 다음에 상구가 있고, 그래서 음백대도 태백 상구. 그 다음에 음능천은 이 경골의 뼈다구 내측, 이 점이 음능천이다. 그래서 족태음 비경은 은백대도 태백 상구 음능천.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율로 되어 있다. 은백대도 태백 상구 음능천. 그 다음에 이제 이 족소음 신경은 용천에서 시작하여 용천 연곡, 용천에서 용천 연곡, 그 다음에 용천 연곡, 그 다음에 태계는 이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에서 바깥쪽, 안쪽, 복숭아뼈 안쪽의 바깥쪽, 이 아킬레스건과 사이, 이 함요처, 이 지점이 태계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함요처, 이 지점이 복류, 그 다음에 음곡으로 연결된다. 음곡은 이 경골 안쪽에 이 무릎뼈 안쪽에서 이 방근양 근근과 반막양근근 사이, 이 근과 근 사이에 음곡이 있다. 음곡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족소음 신경은 용천, 연곡, 상구, 아니지, 용천, 연곡, 태계, 그 다음에 복류, 음곡으로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족걸음 간경은 엄지발가락의 바깥쪽의 태돈, 그 다음에 첫 번째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의 행간, 그 다음에 그 위에 태충, 그 다음에 중봉, 그 다음에 곡천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부위가 정열이, 이 음경은 목이고, 목, 화, 토, 금, 수로 되어 있다. 양경과 차이점은, 양경은 양과 양이 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열이 들어가는데,
음경은 이 토열이 즉 원열을 겸하고 있다 한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음경에는 이 5개의 혈이 오혈로 배치되어 있고, 양경에는 원열이 하나 더 추가하여 6개의 혈이 오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음경은, 비경은 은백, 대도, 태백, 상구, 음능천, 그 다음에 신경은 용천, 연곡, 태계, 복류, 음곡, 그 다음에 간경은 태돈, 행간, 태충, 중봉, 곡천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중봉자리가, 상구자리와 중봉자리가 이 추일하기가 까다로운데, 상구는 이 발의 이 정경굴근의 안쪽, 이 점이 상구예요. 상구고, 중봉은 이 정경굴근과 이 두 번째 근 사이, 이 지점이 중봉이야. 그래서 이 침을 줄 때는 상구는 그냥 여기서 정경굴근의 밖에서 이 복숭아뼈 쪽으로 침을 이렇게 주고, 이 중봉은, 강경의 중봉은 이 근과 근 사이에 침을 주기가 곤란하니 이 상봉 쪽에서 이 근 밑으로 통과해서 중봉까지 가게 이렇게 침을 주는 거야. 그래서 다 상봉에서 침을 주는데, 상봉에서 이 엄지발가락, 복숭아뼈 내과 쪽으로 침을 주면 상구고, 여기서 이 정경근근 밑으로 침을 주면은 중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음능천과 음곡과 곡천이 치열하기가 곤란한데, 음능천은 이 정경굴근의 이 정골, 경골 후쪽엔 이쪽이 음능천이고, 음곡은 이 근과 근 사이가 음곡이고, 곡천은 이 정경굴근 바깥쪽, 이 무릎의 쪽, 이렇게 세웠을 때 이 함묘처, 이 점이 곡천이다. 그래서 음능천과 곡천, 이 사이, 이 근과 근 사이, 이 근과 근 사이가 곡천, 음곡, 그 다음에 곡천은 이쪽이 곡천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능천, 그 다음에 음곡, 근과 근 사이 음곡, 그 다음에 곡천, 이렇게 치유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는 나의 앞에 이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양경, 족삼양경은 치면 이제 이 조경명 위경 있죠. 조경명 위경이 있고,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이 있고, 그 다음에 족소양 담경이 있다. 조경명 위경은 처음에 이제 여태에서 시작합니다. 여태는 둘째 발가락의 바깥쪽 조각근. 그래서 둘째 발가락의 바깥쪽 조각근이 여태다. 바깥쪽. 이 둘째 발가락의 바깥쪽 조각근이 여태다. 그래서 여태에서 둘째 발가락과 셋째 발가락 사이가 내정. 그 다음에 내정에서 타고 올라오면서 함묘체가 함곡. 그 다음에 이제 양경은 이 목혈과 화혈 사이에 토혈이 있어야 돼. 그 원혈이 들어간다. 원혈. 그래서 원혈은 타고 올라오면 이 뼈가 이렇게 불룩하잖아요. 이 불룩한 쪽에 보면은 이 맥박이 뛰어요. 이 맥박이 뛴 것이 충령맥인데 이것이 충령이야. 여기가 충령이야. 그래서 여태, 내정, 함곡, 그 다음에 충량을 지나서 이 근과 근 사이가 해계, 그 다음에 족삼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족삼리로 연결이 된다. 족삼리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조해문 위경은 여태 내정, 함곡, 충량, 해계, 족삼리, 육혈이 된다. 그 다음에 족소양 담경. 족소양 담경은 조해문 위경 했죠. 이제 족태양 방광경. 족태양 방광경은 처음에 이제 이 새끼발가락의 바깥쪽, 조각근 바깥쪽이 지엄이고,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의 마지막 쪽저기가 바깥쪽이 이 통곡이야, 통곡. 이 통곡 자리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통곡할 만큼 아프다 그래서 통곡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속골은 이 뼈가 이제 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발가락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앞쪽에 걸리는 쪽이 속골이고 당겨서 걸리는 쪽이 경골이야. 그래서 이 속골은 여기서 속골하고 당겨서 이쪽이 속골이고 당겼을 때 함요처가 경골이다. 당겼을 때 속골, 앞으로 밀었을 때 속골이고 당겼을 때 경골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골륜은 이 복숭아뼈 뒤쪽 함요처, 이 지점이 골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중은 이 무릎 뒤에 횡선이죠. 무릎 뒤 중앙부 횡선이 위중이다.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혈처리가 이 골륜혈은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골륜혈은 이제 그 사람이 서면은 인체가 사람이 서면은 이 복숭아뼈 뒤 이 점이 골륜이란 말이에요. 서면은 분명히 골륜이 밑에야.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엎드려 봐요. 엎드려 보면은 앞으로 엎드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가 여기 있지. 네, 발이 여기 있는 거야. 뒤에 이게 이제 복숭아뼈고 복숭아뼈 뒤 이쪽이 골륜이단 말이야. 그래서 엎드리면은 제일 높은 곳이 골륜이단 말이야. 그래서 골륜해 주면은 머리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충량 자리는 내가 전에 위경을 내가 설명할 때 설명드렸을 거야. 충량혈은 이 충량혈 이 발등에 이제 여태 내정, 그다음에 함곡, 그다음에 올라와서 이 뼈가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이 충량인데 이 충량 부위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맥박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사를 가름하는데 충량 부위가 맥박이 아주 심하면 이 사람은 위급한 거야. 위급하고 맥박이 아주 미미하단 말이야. 그한 사람이 맥박이 아주 미미해. 그러면 얼마 안에 서 돌아가신다. 그럼 이제 해계혈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해계혈에 이 로마인들이 해계에다 갖다가 이 대못을 박고 그다음에 손에 노궁에다 갖다가 대못을 박았다. 그런데 이것이 하필 해계와 노궁을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해계는 맺힌 것이 다 풀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심한 고뇌가 있다든가 원한에 사로맞힌 사람들은 해계에다 갖다가 침을 주라. 그리고 이제 양능체는 근회잖아요. 근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쥐가 난다든가 근육이 이상이 있을 때 양능체에 갖다가 침을 주라. 그래서 이제 양경은 금수목화토대야.
금혈, 금, 수, 목, 화, 토로 되는데 이 토혈과 화혈 사이에 하필을 들어간다. 그래서 6개의 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양경은 조양명 위경은 여태, 내정, 함곡, 충양, 해계, 족삼리.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은 지엄, 통곡, 속골, 경골, 골륜, 위중. 그 다음에 이제 족수형 담경은 족규엄, 협계, 임업, 구허, 양보, 양명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금수, 토, 하혈, 화혈, 토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외우기가 곤란하시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이제 금, 수, 목, 하혈, 화, 토 이렇게 쓰고 그다음 이제 조양명 위경 족태양 방광경 그다음에 족소음 이제 족소양 담경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제 그 여태 내정 함곡 충양 해계 족삼리 그 다음에 태음 통곡 지음 통곡 속골 경골 골륜 위중 그 다음에 족수형 담경의 족규엄 협계 임업 구허 양보 양릉천 이렇게 써가지고 필요할 때 보시고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임업 자리에 이 혈을 줄 때는 침을 줄 때는 발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 이 뭡니까 이 근이 보이죠? 이 근이 보이는데 이 근의 바깥쪽에서 이 근 밑으로 줘야 돼. 근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 근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야 임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임업을 바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 근 밖에서 이 근 밑으로 침을 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임업이다. 그 다음에 해계에 침을 줄 때는 해계는 이 침을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힘을 줄 때는 이 세워가지고 힘을 완전히 빼야 돼. 그래야 침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구허는 이 복숭아뼈 이 안쪽에 발목에 들어 올리면 이 함묘치가 생겨요. 이 함묘치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여기서 최대한 이쪽으로 이 바깥쪽 밑으로 빼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복숭아뼈 안쪽으로 줘야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침을 주기가 곤란해. 그래서 이 함묘치에서도 이 함묘치에서도 이 안쪽에 저는 이 바깥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복숭아뼈 이 발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장 먼 거리가 이쪽이 멀지 이쪽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 쪽에서 주는 거야. 이것이 이제 구허에 침을 주는 요령이다. 그다음에 양보혈은 양보는 내가 설명 안 했나? 족성당에 설명 안 했네. 족규엄은 네 번째 발가락의 조각근 바깥쪽. 그 다음에 협계는 이 사지와 오지 사이가 협계고, 그 다음에 임업은 이 정경부근 안쪽에서 이 침을 주는 것이 임업이고, 구허는 이 복숭아 이 발을 이렇게 발목 부위에 안쪽 부위 함묘처 이것이 구허고, 양보는
이 절골이 있죠, 절골. 절골이 양보다, 절골. 여기 이제 이 뼈를 이렇게 올라오면은, 더듬어서 올라오면은 이 뼈가 이 단절되는 부위가 있어요. 이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 이 단절된 부위 앞쪽이 양보다. 근데 양릉천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양릉천은 이 비골소두 아래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 근이 딱 느껴져요. 이 근 사이가 양릉천이다. 그래서 양릉천 부위는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 어딘가 좀 이렇게 근이 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줘도 이 몸에 뭡니까 이 근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지가 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양릉천에 침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삼음경과 이 족삼음경과 족삼양에 대한 설명을 대충 끝마쳤는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족이라는 말이야. 족이다. 얼마 전에 모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만족이나 만족한다. 또는 뭐 충족한다. 여기 왜 이 족자를 쓰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선생은 이 족자를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소체 발이 3개니까 발이 3개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족이라고 설명하던데, 족이라는 설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족은 이제 한자로 쓰면은 입구자 밑에 이 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자가 아니고 입구자 밑에 멈춘다. 지자라는 얘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욕망을 의미하는 게 욕망을 의미하는 욕망.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입에 집어넣는 거야.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입에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입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먹으면 이놈이 내려가서 식도에 위장을 꽉 채우는 거야. 위장에 꽉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위장을 타고 올라가서 식도를 채워야 돼. 식도를 꽉 채워가지고 입에 토할 때까지는 먹어야 욕망을 충족하는 거야. 그래서 처먹어서 목구멍을 넘어서 입까지 나올 때까지 먹어야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자를 쓰는 거야. 근데 왜 이게 발족자를 쓰느냐? 이거 이제 족자의 이 한자의 이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은, 왜 발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해석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족자를 쓰는 이유는, 발족자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지금 이 땔감이 많잖아요. 땔감이 필요 없지. 전기를 쓰든가 보일러를 써가지고 땔감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부 다 이 뭡니까? 구들이야, 구들. 구들로 온돌을 썼어, 온돌. 구들을 썼단 말이야, 구들. 예,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할 때, 소들고 바를 때, 이 구들에다 갖다가 불을 떼는 거야. 불을 떼는데 나무를 썼지만은, 서민들은 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는 산주가 있어요. 그 산에서 나무를 사든가,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뗐나 하면은 그 갈비 뭐냐면 낙엽. 산에 있는 낙엽을 긁었어. 낙엽을 긁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땔감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저기 뭡니까? 아니면 그 벼를 이 도정을 하면은, 이 쌀 있잖아, 벼에 이 도정을 하면 있어.
이 쌀의 껍데기, 그러니까 벼의 껍데기 그 쌀, 요런 거. 요걸 그 벗기면은 안에 이제 쌀이 나오는데 그 쌀 껍데기가 왕겨라 그래, 왕겨. 그 왕겨가 이제 왕겨를 가져와서 왕겨를 이제 불로 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낙엽을 가져오든가 쌀을 가져오려 그러면은 자루를 써야 돼, 자루. 자루에 담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 자루에다 갖다가 이제 그 갈비를 이제 낙엽을 채우든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왕겨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게 부피가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 그래서 이 꽉 채우면 금방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꽉 차버려. 그래서 이걸 발로 밟았어. 발로 꽉꽉꽉 밟아가지고 이걸 가득 채워야 이제 만족한 거야. 그래서 이게 발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발로 꽉꽉꽉 밟아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걸 만족이라 그러고 충족이라 그런다. 또한 인간의 욕망이 먹다가 먹고 또 먹어서 이것이 입까지 가득 차야 비로소 만족한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의미의 이 발족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자에는 이 족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걸 읽을 때는 발족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족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이걸 발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동물은 이 족이라는 의미에는 욕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욕망.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배가 터져가지고 입에까지 올라올 때까지 처먹어야 비로소 욕망을 만족시키는. 아니면 지가 이 자루에 담아가는데 채우고 또 발로 꽉꽉꽉 밟아서 가득 채워야 비로소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욕망을 의미하는 거야. 욕망. 그래서 발족은 욕망을 의미한다. 근데 이 발이라는 의미는 발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뽑는다는 얘기야. 뽑는다. 뽑아서 없앤다. 그래서 발고혈약이다. 발은 발고혈약이다. 발에다 침을 주는 것은 발고혈약이다. 고통을 영원히 뽑아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을 쓴 거야. 그래서 동물은 족이라 그래요. 돼지 족발이라 그러고 돼지 발이 안 그러지. 돼지 족발이라 그러지. 그래서 동물은 족이라고 그러고 족이라고 읽지만 인간은 족이라고 쓰지만 발이라고 읽는다. 즉 고통을 뽑아라. 욕망을 뽑아서 버려라. 그런 의미로 발족자를 쓴다. 족이라는 의미는 욕망의 의미로 가득 채우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지만 인간은 위대하여 이 고통을 뽑아서 버리고 이 가득 찬 욕망을 뽑아서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발이라는 의미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망으로 입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욕망을 뽑아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발에다 침을 주면 바로 그러한 욕망을 뽑아서 버리고 고통을 뿌리 뽑아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이 족양명 위경이요, 족태연 비경이요, 족소양 다음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마디를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동물에게는 족이라고 그랬고 인간에게는 발이라고 했으니 원래 이 족양명 족태양 방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발태양 방광경, 발소양 담경, 발양명 위경, 발소음 신경, 발걸음 간경, 발태음 비경이라고 해야 만든 것이다.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과 일본이 비록 침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지만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고귀한 유산이지만 오늘날 침을 비하하고 부대집하여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종주국이 양마양 설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적혁명 위경이나 적소음 단경이나 적태양 방경이 고유명사화하여 적이라고 쓰이고 있으니 안타깝지만은 그것을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참 아쉬운 점이다. 어쨌든 간에 발양명 위경이고 발소음 담경이고 발태양 방광경이며 발소음 신경이요 발걸음 강경이며 발태음 비경이라는 것을 오늘을 기원하여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부터 이 오유를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삼도인의 침수를 선언하게 되노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